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하겠다라는 네. 입장을 언제 밝혔나요? 날짜요. 예. 제가 날짜까지는 어제 한 5시경에 예. 밝혔습니다. 아니 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밝혔어요? 누굴 통해서 밝혔나요?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일단 지난 탄핵 심판 때 박 대통령께서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예. 좀 그게 탄핵 사유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합석 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좀 합석 효과? 그렇죠. 그때 한번 그게 사유가 돼서 탄핵 심판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겠다. 그런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지난번 검찰 조사를 나오면서 검찰 가족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네, 그렇죠. 이런 것도 탄핵 이후에 네네. 소잃고 외양간 고쳤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예. 요즘 이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변호사들 전성시대가 열렸어요. 아니, 특정 변호사들만 그렇죠. 특정 변호사 예를 들면 이재화. 저희는 뭐 예. 사건 수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아니, 왜냐면 이걸 평론해야 되는데 네. 아무리 평론가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래도 예. 결정적인 디테일한 법률에 조금 부족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예. 만주 변호사인 저도 조금 밀리는데 요즘은. 예. 박근혜 대통령 왜 지금 이제 우리 김명일 기자님은 예. 학습 효과라고 했는데 예. 좋은 전략인가요? 제가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변호인이면 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을 해드릴 겁니다. 왜 그래요? 그러냐면 두 가지 측면인데요. 그러니까 예컨대 조폭 같은 경우는 부두목, 행동대장, 행동대원들이 이미 다 구속돼 있으면 이 영장 실질 심사는 하나만아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당당하게 예. 그 모두가 내가 지시해서 예. 한 행동이니까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까 밑에 부하 직원들은 다 전처를 해달라.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건 긴 싸움이기 때문에 양형에서 오히려 예. 국민들의 동정도 사고 양형에서 양형이 낮아질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양형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형량. 예, 형량. 예. 그러니까 막상 법원에 재판이 들어가게 되면 예. 유죄 무죄를 다투는 전략으로 갈 거냐. 예. 그래서 철저하게 무죄 주장할 것이냐 아니면 일정하게 죄를 인정하면서 부득이한 이런 사정이 있었으니 좀 봐줘라. 그래서 아예 그러니까 예. 출석을 하지 않고 예. 판사가 예. 서면으로 예. 수사 기록만 갖고 판단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에 뭐 발부가 거의 확실시 되는 경우, 예컨대 최유정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예.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를 했었죠.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과 그렇죠. 연관되어 있었던 판사 출신의 변호사였죠. 예. 판사들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그에게 수임료를 받았던 사건이죠. 그렇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지금 영장 정담 판사가 3일 동안 기록을 꼼꼼히 다 봤단 말이에요. 예, 12만 쪽이라 그러죠. 예. 이례적으로 3일 후에 잡았는데요. 기록이 많아서 그럴 겁니다. 예. 그러면 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검사나 변호인들은 신문권이 없고요. 예. 판사가 물 텐데 신문이 아주 예리할 겁니다. 근데 그 신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예.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최영일 평론가님 지금 이재화 변호사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런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200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네. 이른바 당시 한나라당이 찻대기 했다. 네. 그러면서 재벌들한테 100억 차 통째로 그렇죠. 현찰로 100억대의 박스로. 네. 현찰을 받았다. 네. 라고 하는 게 폭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때 이해창 대통령 후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조처를 취했는지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 안 나는데요. 저는 서청원 검찰이 의원이 잡혀간 게 기억이 나요. 검찰이 출두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직접 스스로? 검찰에 나갔습니다. 스스로. 나니까 검찰 당혹스러워서 왜 오셨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네네. 부르면 오십시오. 그리고 결국 안 불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셀프 출두. 예, 셀프 출두. 네,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예. 박 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지금 전략이 바뀐 것으로 보이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검찰 소환 피할 수는 예. 없었던 예. 겁니다만 뭐 경의를 표한다. 나가겠다.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전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박 전 대통령께서 지금 품격 시대를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카메라 네, 뭐냐면 시켜주세요. 이왕 나가신 김에 네, 저기 보고 얘기해주세요. 전략이 있어야 되니까요. 카메라 보고 저 보지 말고 카메라. 아니
눈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박 전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빙의를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어떤 일 지금 오셨나요? 한 가지 이슈가 예. 있어요. 지금 뇌물죄와 강요 혹은 강요 미수가 다투고 있습니다. 예. 그럼 굳이 나가실 거면 유무죄를 다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변론이 다 붕괴됐으니 예. 이제 하실 일은 아까 말씀하신 양형, 형량을 줄이는 일이다. 예. 그러면은 뇌물은 아닙니다. 대가성이 정말 없었습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의 얘기가 맞습니다. 삼성은 피해자입니다. 내가 강요했습니다. 하고 지금 떡이 두 개인데 좋은 떡은 아닙니다. 예. 썩은 떡이지만 뇌물죄를 빨리 버리고 강요죄를 채택하는 게 형량이 낮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재판에 임하시면 굳이 내일 나가시는 의미가 있을까? 그 이외에 검찰에서 한 11시간 조사하면서 예. 모르쇠, 나의 지난 인생 이야기 이런 건 별 의미가 없고 내일 굳이 가실 거면 유죄를 인정하되 작은 죄를 택하셔라. 강요였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이거를 맞이한 이렇게 전략이 나왔어요. 자, 내가 강요했습니다. 자, 우리 그 강부영 전담 판사 빙의해서 얘기해보세요, 이제. 그런 거 하려면 잘 박근혜 전 못해요. 대통령은 사실은 예. 그럴 위인이 못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의미가 없는 지금까지 지금 보면 태블릿 PC 그 보도 이후에 예. 지금까지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잖아요. 지난해 똑같은 10월 24일 그러니까 이후에. 증거하고 무관한 자기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허. 판사들은 사실은 그 이야기는 아예 귀담아 듣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만약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려면 밑에 예컨대 정호성이가 이렇게 진술했었는데 예. 대통령이 지시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 정호성은 왜 그러면 있지도 않는 이야기를 예. 지어내서 진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판사가 물을 겁니다. 예. 그렇게 물었을 때 대통령이 과연 대답할까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사는 가장 자기가 임명을 했고 자기 부하 직원들이 대통령이 다 시켰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예. 생각하느냐를 구체적으로 물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예. 최영일 평론가님. 네. 이 변호사님은 오히려 예리한 질문을 통해서 네. 신문이 짧을 것이다. 네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지난번 11시간 조사, 그 다음에 7시간 12분 동안 7시간 12분도 밝혀낸 게 우리 이지아 변호사예요. 다 7시간 20분으로 보도되는데 네. 혼자 7시간 12분 주장을 하더라고요. 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예, 그래서 그렇게 꼼꼼하게 한 것으로 봐갖고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길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언론도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길어질 걸로 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부영 판사의 빙의를 하셨는데 예. 이 질문을 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긍정문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부정문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길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예. 이게 이 독해 능력에 따라서 이 질문을 맞춰줘야 됩니다. 최대한 단답형으로 물어봐야 되고요. OX 예 아니요 이렇게 예. 이제 물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계속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강 판사는 내일 좀 목이 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특성상 아까 예. 특성 캐릭터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제안은 했지만 제가 강요죄를 인정하겠나. 하지만 굳이 나간다면 그렇지 않은 법적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예.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은 시인하거나 하나도 인정하거나 강요죄를 택하거나 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죠. 그래서 가깝죠. 이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간 이상 나간 것의 의미를 본인은 어떻게 찾을 거냐면 나는 내 얘기를 하겠다. 판사는 당시 궁금한 거 듣든 말든. 물어봐라. 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테니. 그래서 동문서답 때문에 시간은 길게 갈 것이지만 예. 법리적으로 유의미한 질의응답은 없을 것이다. 건지기 어려울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구속으로 간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요. 보충을 하면요. 예. 이 지금 구속 실질 심사는 토론장이 아니에요. 판사들은 보면 제가 수십 차례 들어가 보면 판사들은 질문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딱 묻고 모르거나 이러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영장 발부 여부 결정은 새벽에 할 건데 예. 5시 이후에 할 텐데 실제 신문 시간은 판사는 이재용 구체적인 때는 7시간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7시간을 7시간 동안 판사가 물었던 건 아니고요. 네. 그쵸, 판사가 묻는 거는 한두 시간일 겁니다. 한두 시간인데 판사가 묻는데 동문서답을 하면 이 뭐 사건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물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검사가 왜 구속을 시켜야 되느냐를 설명을 합니다. 판사한테 설명을 하는 예. 거고 또 변호인들도 판사를 설득하는 예. 변론을 하는 거지. 왜 불구속 재판과 불구속 수사가 맞는지 이제 변호인들 설명을 하는 거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판사가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이제 뭐 2-3시간이 가미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변호인이나 검찰 같은 경우는 1시간, 필요하면 2시간 이런 건데 이재용 부회장한테 이례적으로 시간을 많이 할애해 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김명일 기자님. 네. 검찰 조사 때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지난 21일 검찰 조사받는 것은 내가 뇌물 430억을 먹으려고 대통령이 된 줄 아느냐? 그게 이게 예전 그 표현랑 좀 비슷해요. 네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네, 언론 보도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 예. 검찰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왔죠, 그럼 이게? 그래서 제가 기자로서 생각할 때는 기자가 없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렇죠. 친박계 내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냐. 그래서 여론전을 하기 위해서 좀 대통령의 동정심을 좀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던 거 아니냐. 좀 그런 추정도 가능하고요. 그래도 친박에서 없는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갖고 손범규나 유영아 그렇죠. 변호사를 통해서 비슷한 얘기가 흘러나가서 조금 각색될 수 뭐 있겠지만. 탈진까지는 아니고 약간 좀 힘들어 하셔서 잠깐 쉬었다던가. 예.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내일 박근혜 대통령, 즉 손범규 유영아 변호사의 전략은 어떻다라고 하는 건 좀 새나오고 있나요? 일단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손범규 변호사님하고 좀 연락을 시도했는데 안 됐고요. 일단 예. 서석구 변호사님하고 아쉬운 대로 연락했는데 일단 모든 혐의는 다 부정할 거라고. 부인한다. 부인할 거라고. 네. 뭐 검찰 조사도 이미 다 부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바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석구 변호사는 구속될 거라고 보세요? 안 될 거라고 보세요? 그분께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있고 절대 대선 안 된다고. 탄핵도 안 된다고 봤던 그렇죠. 분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분의 예상이 약간 좀 빗나가고 있어서 이번에도 좀 빗나갈 것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살벌하게 얘기하시네. 알겠습니다. 서석구 변호사는 지금 변호인으로 등록도 안 돼 현재는 있죠. 아닙니다. 예, 네네. 선임이 안 돼 있죠. 네. 자, 이게 근데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예. 92페이지죠 지금. 143회 최순실 씨 이름이 예. 사실상 공범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구속돼 있는 사실상이 아니라 실제 공범으로 돼 있죠. 기재 영장에.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 근데 지금 보면 구속돼 있는 많은 공범들, 정범들 중에서 유일하게 진술을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최순실 씨야. 예. 그렇죠. 그럼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내일 주도적으로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몇 개 정도 물어볼 겁니다. 예. 왜냐하면 최순실은 부인하고 있지만 다른 피해자들이 최순실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다 진술해 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내일이 실제 박근혜 대통령의 형식상은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지만은 이미 그 공범자들이 영장실질심사를 수없이 거쳐갔잖아요. 네. 8명, 9명이 거쳐갔단 말이에요. 이미 저는 9번째 영장실질심사다. 똑같은 내용으로. 그렇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9명, 구속된 9명의 그 혐의분이 합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쪼개서 이미 다 구속돼 있는데 합쳐진 거를 다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말하자면 재심 사유에 버금가는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영장은 기각할 수가 없는 자,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낮에는 보수 성향 법조인 변호사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뇌물죄다. 네. 직권남용 이런 거는 말씀하신 대로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뭐 김종 전 차관 다 이제 산처럼 쌓여 있는데 핵심 뇌물죄에서 두 개 재단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들어간 돈은 제3자 뇌물죄. 네. 그리고 지금 정유라의 승마 지원 등 그 200억 가까운 돈, 213억이 213억이요. 컨설팅 계약이 됐고 78억이 건너갔죠. 예. 요 대목은 이제 단순 뇌물, 직접 뇌물죄. 예. 근데 그럼 직접 뇌물을 적용하려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적 공동체, 예. 이 이익을 공유했다. 또는 뭐 한지갑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걸 입증해야 되는데 그 입증이 쉽겠느냐? 그래서 구속이 어렵다라는 이 법조계의 또 다른 의견을 제가 듣고 와서 예. 오늘 저녁에 그 이야기는요, 이재화 뇌물- 변호사한테 잠깐만요. 여쭤봐야겠다. 잠깐만요. 최영일 평론가님이 네. 지금 여쭌 게 네.
특검에서 적시한 겁니까? 아니면 검찰에서 적시한 걸 얘기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검찰 적시와 예. 특검 적시가 좀 틀려요. 그러니까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들어가 있는 입증 부분. 아, 이번 네네네. 구속, 그래서 네네. 들어가기 전에, 예. 이재 변호사님. 예. 처음에 특검은 어떻게 봤냐 하면, 예. 그 컨설팅 비용으로 들어간 213억을 뇌물죄로 봤어요. 그랬죠. 그 다음에 220억 중에 204억,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들어간 204억과, 그 다음에 영재센터에 들어간 16억. 예. 이걸 제3자 뇌물죄로 봤거든요, 특검은. 삼성의 예. 돈이죠. 예, 삼성의 예. 돈 중에서. 근데 이번에 검찰은 특수본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재단 출연금 네. 204억 원을 뇌물죄로 봤어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영재센터 지원 16억도 16억. 뇌물죄로 봤고, 네. 직접 뇌물죄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컨설팅 계약 한 213억, 이건 잘 모르겠고, 네네. 실제로 넘어간 돈 78억. 예. 이것만 뇌물죄로 봐서 298억을 뇌물죄로 합산을 봤는데, 했죠. 네. 왜 검찰과 특검이 다 얘기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 문제는 사실은 법률적 제3자 뇌물죄하고 뇌물죄하고 법률적 평가는 사실은 다른 게 전혀 없어요. 아, 의미가 다르지 네. 않아요? 그러니까 재단 부분을 예. 실질적으로 재단은 형식이고 예. 실질적인 그 주인이 최순실이라고 판단하느냐 형식을 중요시하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법률적 평가는 다른 게 그러니까 없어요. 지금 영장 청구한 거는 네. 영장 청구한 거는 검찰 특수본 2기에서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네. 요것만 중심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298억. 실질적으로 이재용 뇌물공여죄에 이미 그 영장 실질심사에서 발부를 했잖아요. 그거 차이 그러니까 뇌물공여죄하고 뇌물수수죄하고는요 형량이 뭐 10배, 100배 이상의 형량이 높은 거예요. 이재용 433억을 했지만은 5년 이하의 법정입니다. 5년 이하이죠, 공여자는. 여기는 10년 이상 무기까지 가능한 거거든요. 아마 1억이 넘어갔기 때문에. 예, 계급장을 떼버리면 일반인이었으면 일반 공무원이었으면 이 무기나 45년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반인들이 뭐 이게 뇌물죄의 대가 관계가 성립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미 예. 같은 서울중앙법원에서 그 중앙지방법원에서 이미 판단됐던 거를 다시 뒤집기는 어려워요. 아, 오늘 예리하시네. 그러네요. 예. 그러면은 평상시에 못 보던 예. 모습이네요, 오늘. 아, 그리고 뇌물 관계없이 예. 정호성 부분은 공무상 비밀 누설 단독 그 하나만 기소돼 있는 거예요. 예. 그거는 영장 발부돼 있습니다. 그 얘기 좀 이따 하시고요. 예. 강부영, 판사. 영장 전담 판사. 어떤 네. 인물이죠? 예, 강부영 판사는 1974년생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 거 공개해도 돼요? 개인. 그 정도는 개인 다 이미 인터넷에 없어요? 공개된 부분입니다. 예, 네, 1974 고려대 년. 법대를 나오셨고, 네. 후배네, 그럼? 2006년에 후배 후배 오, 아주 좋아하시네. 아, 잘생겼더라고요. 예. 네, 2006년에 판사를 법관 생활을 시작하셨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최근에 좀 가장 좀 이슈가 된 사건을 맡으신 경우에는 시인 배용진 씨의 뭐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이나 예. 그 가수 박유천 씨의 성폭행 사건 무고죄 거기에 영장 전달 맡으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박유천. 네네. 자, 그런데 뭐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다 뭐 이런 건 안 나오나요? 네, 그 좀 여기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 언론 기사를 그대로 옮기자면 예. 좀 감정이 격앙된 피의자를 좀 다그치지 않고 좀 순하게 좀 풀어쓰는 이렇게 좀 달래가면서 의견 하신 좀 끝까지 듣는 경청하는 그렇습니다. 스타일이고. 네, 그리고 양쪽의 의견을 공평하게 좀 귀 기울인 편이다. 좀 내부적으로 덕망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망 나이는 어린데 뭐 동망이 됐다고까지는. 2월달 이번 예. 2월달 인사이동 돼지면서 예. 영장 전담 판사를 했고 예. 지금 그 2월달 전에 들어와서 그 전에 부장 판사로만 있었나요? 그냥? 지방에 있었죠. 지방에? 예. 오.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부장 판사가 아니에요. 평판사. 그렇죠. 두 사람은 부장 판사인데 예. 26기고 나머지 그 32기. 평판사인데 그러니까 단독 판사급 예. 판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장 다른 중요한 사건 영장은 사실상 안 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무척 중압감을 느끼겠는데 스트레스를. 아니 여기서 예. 저 약간 걱정되는 대목이 아까 영장 판사 맡은 게 이제 2월부터 네네. 이제 보직이 바뀐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두 건이 딱 영장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아까 배용재 시인 네. 구속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성년자를 성추행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박윤천 씨를 고소한 두 번째 고소 여성인데 예. 이 사람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럼 두 건밖에 안 되지만 패턴이 딱 읽히는 건 뭐냐면 어허. 여성 인권에 관심이 많은 판사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여성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구속시켜. 구속시키고.
그다음에 여성이 가해자인데 어찌 보면 이제 무고죄로 사기, 일단은 구속까지 필요 없어. 박유천 네. 가수가 고소를 한 건이죠. 무고로. 박유천을 고소했는데 무고로 역고소를 무고로 당했는데 역고소. 예. 이제 구속할 필요 없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 귀에 울리는 게 예. 김진태 의원이 말이죠. 궁궐에서 내쳐 쫓겨난 이 여인을 가련한 여인에게 사형까지 내려야 되겠느냐? 그리고 김평호 변호사는 이 부끄러운 이 정말 안타까운 여인을 남자들이 지켜주지도 못하고 부끄러워해야 돼 막 이러잖아요. 어허. 그게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샘플링이 두 건이기 때문에 너무 작아요. 그렇죠? 김평우 예. 변호사나 지금 누구예요? 김진태 의원 봉건 마마 뭐 이런 것도 나왔죠. 사고인데 이 판사들 적어도 판사들은 예. 그런 정근대적 사고를 갖고 있는 판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이냐 여성이냐 예. 이런 차원에서 보는 판사들은 전혀 없죠. 예. 그러니까 아마 실제 이제 바깥에서 떠드는 것만큼 지금 예. 이 판사는 그렇게 이렇게 긴장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다른 선례에서 다 공범들이 구속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음 편하고 8건, 9건 정도의 공범이 구속됐고 예.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졌고 예. 정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문을 유출한 예. 그런 기밀 누설, 예. 그렇죠. 정보 누설죄로 이미 구속이 됐는데 네. 이 전체 박근혜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중에 13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거거든요. 그걸 구속이 됐어요. 13분의 1도 사실은 안 될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13가지의 예. 혐의 사실 한 가지에 모든 사람이 구속돼 있습니다. 예. 그걸 꼼꼼히 다 봤단 말이에요. 예. 12만 쪽이라 그러죠. 예. 이례적으로 3일 후에 잡았는데요. 기록이 많아서 그럴 겁니다. 예. 그러면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검사나 변호인들은 신문권이었고요. 예. 판사가 물 텐데 신문이 아주 예리할 겁니다. 근데 그 신문에 잠깐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예, 예.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최영일 평론가님 지금 이지아 변호사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런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200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네. 이른바 당시 한나라당이 찻대기 했다. 네. 그러면서 재벌들한테 100억 차 통째로 그렇죠. 현찰로 100억대의 박스로. 네. 현찰을 받았다. 네. 라고 하는 게 폭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때 이해창 대통령 후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조처를 취했는지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 안 나는데요. 저는 서청원 검찰이 의원이 잡혀간 게 기억이 나요. 검찰이 출두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직접 스스로? 검찰에 나갔습니다. 스스로. 나니까 검찰 당혹스러워서 왜 오셨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네네. 부르면 오십시오. 그리고 결국 안 불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셀프 출두. 예, 셀프 출두. 네,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예. 박 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지금 전략이 바뀐 것으로 보이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검찰 소환 피할 예. 수는 없었던 예. 겁니다만 뭐 경위를 표한다. 나가겠다.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전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박 전 대통령께서 지금 품격 시대를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럼 카메라 네, 뭐냐면 이왕 나가신 김에 네, 저기 보고 얘기했어요. 전략이 있어야 되니까요. 카메라 보고 저 보지 말고 카메라. 아니 눈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박 전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빙의를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어떤 일로 지금 오셨나요? 한 가지 이슈가 예. 있어요. 지금 뇌물죄와 강요 혹은 강요 미수가 다투고 있습니다. 예. 그럼 굳이 나가실 거면 유무죄를 다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변론이 다 붕괴됐으니 예. 이제 하실 일은 아까 말씀하신 양형, 형량을 줄이는 일이다. 예. 그러면은 뇌물은 아닙니다. 대가성이 정말 없었습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의 얘기가 맞습니다. 삼성은 피해자입니다. 내가 강요했습니다. 하고 지금 떡이 두 개인데 좋은 떡은 아닙니다. 그래야 이건 긴 싸움이기 때문에 양형에서 오히려 예. 국민들의 동정도 사고 양형에서 양형이 낮아질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양형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형량. 예, 형량. 예. 그러니까 막상 법원에 재판이 들어가게 되면 예. 유죄 무죄를 다투는 전략으로 갈 거냐. 예. 그래서 철저하게 무죄 주장할 것이냐 아니면 일정하게 죄를 인정하면서 부득이한 이런 사정이 있었으니 좀 봐줘라. 그래서 아예 그러니까 예. 출석을 하지 않고 예. 판사가 예. 서면으로 예. 수사 기록만 갖고 판단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에 발부가 거의 확실시 되는 경우 예컨대 최유정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예. 영장실질심사를 포기를 했었죠.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과 그렇죠. 연관되어 있었던 판사 출신의 변호사였죠. 판사들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던 사건이죠.
그렇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지금 영장 정담 판사가 3일 동안 기록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하겠다라는 네. 입장을 언제 밝혔나요? 날짜요. 예. 제가 날짜까지는 어제 한 5시경에 예. 밝혔습니다. 아니 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밝혔어요? 누굴 통해서 밝혔나요?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일단 지난 탄핵 심판 때 박 대통령께서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예. 좀 그게 탄핵 사유로 지정된 부분에 대한 합석 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좀 학습 효과? 그렇죠. 아. 그때 한번 그게 사유가 돼서 탄핵 심판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겠다. 그런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지난번 검찰 조사를 나오면서 검찰 가족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네, 그렇죠. 이런 것도 탄핵 이후에 네네. 소 잃고 외양간 고쳤다. 네, 학습 효과. 그렇게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예. 요즘 이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변호사들 전성시대가 열렸어요. 아니 특정 변호사들만 그랬죠. 특정 변호사 예를 들면 이재화. 저희는 뭐 예. 사건 수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아니 왜냐면 이걸 평론해야 되는데 네. 아무리 평론가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래도 예. 결정적인 디테일한 법률에 조금 부족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예. 만주 변호사인 저도 조금 밀리는데 요즘은. 예. 박근혜 대통령이 왜 지금 이제 우리 김명일 기자님은 예. 학습 효과라고 했는데 예. 좋은 전략인가요? 제가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변호인이면 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을 해드릴 겁니다. 왜 그래요? 그러냐면 두 가지 측면인데요. 그러니까 예컨대 조폭 같은 경우는 부두목, 행동대장, 행동대원들이 이미 다 구속돼 있으면 이 영장 실질 심사는 하나만 와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당당하게 예. 그 모두가 내가 지시해서 예. 한 행동이니까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까 밑에 부하 직원들은 다 선처를 해달라.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